지금 사람들의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면도 못 먹을 판이라고 얘기하고 빚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들이 사상 최대라고 얘기하는데 1875조가 2000조가 넘어가는 건 금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빚내지 않고 조심하면서 조용히 사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용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유명세 이런 거 좋아하면서 있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현안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있잖아요. 되게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되게 행복하고 되게 멋있고 되게 우아할 것 같지만 그 자리는 그 나름의 고민과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빚내가지고 다중채무를 진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영끌하고 비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망가진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산법으로는요, 분양할 때 계약금 빌려가지고 계약금 씹어넣고 10%, 중도금 무이자하고 잔금 치를 때는 전세세 입자 구해서 넣고 그랬는데 집값이 분양받은 가격이 뭐 예를 들어 5억이었는데 입주할 시점이 되니까 8억이 됐어요. 3억 벌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또 갈아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1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고 똑같이 뭐 계약금만 빌려가지고 넣고 중도금 무이자로 해결하고 잔금 칠 때 전세입자 집어넣고 팔고 뭐 15억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굴리면 뭐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재테크업자들이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돈 가지고만 집을 사냐. 요새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면서 레버리지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그랬어요. 주식은요. 대출을 2% 1%에 빚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5% 내면 뭐 2, 3%에 플러스가 내는데 이 땅 짓고 헤엄치는 건데 왜 안 하냐라고 꼬드겠죠. 오를 만한 주식에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꼬드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걸려든 거죠. 조직에 순응하게 만들고 함부로 고개 쳐들지 못하게끔 금융업자와 그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대놓고 공동으로 사기를 친 거죠. 정부도 같이 그 사기 그게 가담한 거고요. 저렇게 빚을 많이 낸 다중채무자가 많아지면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제 기득권들 자기들 위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관심 못 가지고 오직 일하는 데 허덕이며 투잡 쓰리잡 하면서 부업하면서 이래야 빚내고 빚낸 거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생활비하고 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일만 하면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앞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연끌 사기로 폰지 사기로 다 망합니다. 극소수는 초기에 튀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과시하고 드러내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사기꾼이 되고 인생이 악마가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몰랐다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파멸의 끝이 뭡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발뺌하는 유명인들이 출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임창정이 라더견 사태 때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나왔던 걸 우리는 봤습니다. 임창정뿐만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당합니다. 얼굴 마담으로. 그들이 뭐 핵심은 아니겠지만 주변 격까지는 맞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계속 터진다라는 건 뭐다? 이제 끝물이 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빚 갚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으로 끌려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2024년 4월인데요. 5월 1일부터 뭐합니까? 경기대형 완수자본 적립 1%. 금융권들이 1%를 강제로 이제 적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당 줄 수 있는 금액이 떨어지는 거고 재무제표상에 뭡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가 떨어지는 거죠.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가치 떨어지고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대출 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채권 발행만 더해서 이제 돈 이제 계속 모으려고 얘기하겠죠. 채권 이자 올라가죠. 그러면요 빚낸 사람들에게요 대출 이자를 금융권들이 1% 충당금 적립하려면 대출자에게 1% 이자 올릴까요? 아니죠. 2% 3% 올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2023년 2월 말에 실행됐죠. 25% 적용됐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얼마 적용됩니까? 50%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요. 스트레스 DSR 100% 적용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대응 완수자본 1% 적립 5월 1일부터죠. 그리고 2024년 10월 11월쯤 되면요. 가계대응 완수자본 적립을 뭐 0.5에서 1%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결국에는 빚낸 사람들의 대출 이자가 현재 시점에서 최소 2, 3%, 4%, 5%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자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게 빚쟁이들의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별일 없다고 얘기하고 부동산 사라 그러고 주식 투기하라고 떠들어대는 놈들. 어떤 놈들입니까? 사악한 하이에나 같은 악마들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하층민으로 되게끔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뭔가 일을 벌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상 최대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 파멸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 중에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시작됐죠. 언론에서는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금방 끝나겠습니까? 금방 끝나려고 저렇게 일을 벌렸을까요? 아니죠. 최소 1, 2, 3년 이상은 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동안 어떻게 될까요? 유가 폭등하죠.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5.5인 상태에서 2024년에 내리는 게 아니라 2024년에 기준금리가 6% 될 수 있고 6.5%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미치는 여파가 뭘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대려 올린다. 예를 들어서 5.5에서 6%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행도요. 기준금리 3.5에서 최소 4%는 올려야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6.5% 가면요. 한국은요. 3.5에서 4.5로 1% 올려야 됩니다. 기준금리 1%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개폭망합니다. 전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15%에서 20% 떨어질 겁니다. 15에서 20%라고 하면 별로 느낌이 없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집이 10억인 게 8억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착각입니다. 전국 지표가 부동산 가격이 한 20% 떨어지면요. 주변에서는요. 반토막은 그냥이에요. 3분의 1 토막도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저기 지방에 아랫지방에 있는 집값 부동산 아파트 5천만원 하는 집이 1,000만원 되고 2천만원 되지는 않거든요. 5천만원이든 거 그냥 4,500 그냥 5천 그대로입니다. 시세 안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이다 100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격은요. 100억에서 80억에서 뭐 20억 되고 30억으로 내려가는 거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각각의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거품 다 꺼지는 거죠. 뭐 2014년 15년 가격까지 내려간다는 말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되면요. 다중채무 진 사람들 전부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투잡해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는 거죠. 3잡, 4잡, 5잡. 진짜 파산과 개인회생 그 이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면도 못 먹을 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지나면요. 그냥 뭐든 못 먹는 그냥 아무것도 못 먹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장기를 팔고 몸을 팔고 정말로 야반도 좋아하는지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